한승우는 눈을 떴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시야가 흐릿했다. 병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온몸이 무겁고 낯설었다. 어깨가 뻐근했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감각이 둔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마치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았던 것처럼. 그의 머릿속은 어지러웠고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간호사가 다가와 부드럽게 눌렀다. 교통사고로 한 달 동안 의식이 없었다고 했다. 그의 뇌에 큰 충격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기억이 어지러웠다. 무언가 놓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중년 부부와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중년 여성이 울먹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손길이 낯설었다. 애절한 눈빛이 그를 향했지만 그는 그들을 전혀 기억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을 승우의 부모님과 아내라고 소개했다. 아내라던 여자는 강지혜라고 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익숙하지 않은 감촉이었다. 기억을 떠올리려 했지만 머릿속이 텅 빈 듯 했다. 부모님의 얼굴도 아내라는 여자의 얼굴도 낯설었다. 그들에게 애써 반응했지만 감정이 따라오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정말 내 가족일까? 병원에서는 그의 기억 상실이 일시적 충격에 의한 것이라 했다. 뇌에 큰 손상이 없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믿을 수 없었다. 그는 39년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기억이 끊긴 건 불과 3년 전부터였다. 그 이전의 기억들은 선명했다.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생활. 친구들의 얼굴과 심지어 예전에 살던 동네까지 기억이 또렷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의 기억은 온전히 사라져 있었다. 부모님과 지혜는 그가 사고 나기 전에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승우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들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퇴원 후 그는 가족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아파트 문이 열리는 순간 낯선 공간이 펼쳐졌다. 분명 이곳에서 10년을 살았다는데 그는 단 한 군데도 익숙하지 않았다. 거실 벽에는 부부 사진이 걸려 있었다. 지혜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하지만 그 속의 남자는 자신이지만 낯설었다. 방에는 그의 옷들이 걸려 있었고 서랍에는 그의 서류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만 같았다.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하나씩 물건을 확인했다. 옷장 안에는 그의 체형에 맞는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그의 서명이 적힌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책장 한쪽에는 그가 읽었던 책들이 정리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그 책들의 내용을 전혀 기억할 수 없었다. 지혜는 그를 다독이며 천천히 익숙해지라고 했다. 그러나 섬뜩한 기분이 지워지지 않았다. 서랍을 정리하던 중 낡은 핸드폰 하나가 손에 잡혔다. 화면은 깨져 있었고 전원이 꺼져 있었다. 지혜는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태연하게 말했다. 그의 예전 핸드폰이라며 망가져서 그냥 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작게 떨리고 있었다.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 그날 밤 그는 충전기를 찾아 핸드폰을 켰다. 오래된 기기라 부팅이 느렸지만 결국 화면이 켜졌다. 그리고 메시지함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심장은 멎을 듯했다. 승우야, 넌 지금 위험해. 내 주변 사람을 믿지 마. 메시지 발신자는 미래의 나. 승우는 핸드폰을 다시 켜고 메시지를 확인했다. 미래의 나가 보낸 경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폰의 데이터 복구를 시도했지만 모든 파일이 깔끔하게 삭제되어 있었다. 심지어 인터넷 검색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다른 단서를 찾기 위해 집안을 뒤졌다. 옷장, 책상, 서랍, 컴퓨터 파일까지 샅샅이 살폈지만 3년 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상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모든 기록이 삭제된 듯 했다. 사진첩, 서류, 메모장조차 마치 누군가 일부러 없앤 것처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지혜가 물었다. 승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자연스러웠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다. 그냥 옛날 기록 좀 보려 했어. 그는 무심하게 답했다. 지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기억 찾으려는 거야?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태연하게 행동했지만 그는 느꼈다. 무언가 이상하다. 그녀는 계속 자신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승우는 그날 밤 지혜가 잠든 후 핸드폰을 들고 몰래 자신의 친구 박민호에게 연락했다. 민호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절친한 친구였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었다. 전화가 울리자 민호의 피곤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승우야, 너 괜찮아? 민호야, 나 기억이 좀 이상해. 사고 전 3년 동안 내가 뭐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전화기 너머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민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와이프는 뭐래? 그냥 기다리면 돌아올 거라고 해. 너 기억 찾고 싶어?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승우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냥 생각보다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지. 승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뭘 모르는 거지? 다음 날 승우는 민호를 직접 만나기로 했다. 그는 지혜에게 출근한다고 거짓말을 한 뒤 카페에서 민호를 기다렸다. 민호가 도착하자마자 승우는 바로 물었다. 내가 뭘 모르는 거야? 민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너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래. 3년간의 기억이 싹 사라졌어. 민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 사고 그냥 단순한 교통사고 아니었어. 그리고 내가 사고 나기 전 뭔가를 조사하고 있었어. 승우는 숨이 막혔다. 내가 뭘 조사하고 있었지? 내가 사고 나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 기억해? 승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민호는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찾더니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승우가 사고 나기 전날 보낸 메시지였다. 민호야, 큰일 났어. 나 엄청난 걸 알아버린 것 같아. 승우는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얼어붙었다. 도대체 내가 어떤 걸 알았던 거지? 민호는 빠르게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내가 엄청 불안해했어. 뭔가 잘못됐다고 계속 말했어. 그리고 그 다음 날 너한테 연락이 끊겼어. 사고 소식을 들은 건 그 후였고. 승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내가 알았던 진실이 무엇이었길래 사고가 난 걸까? 그는 다시 핸드폰을 꺼내 그날의 기록을 찾아보려 했지만 모든 데이터가 사라져 있었다.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조심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누군가 내 기억을 지우고 싶어 했다는 거야. 그 순간 승우의 핸드폰에 알림이 떴다. 최근 로그인 시도 감지됨. IP 추적 중. 누군가 그를 감시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다. 낯선 시선이 느껴졌다. 지하철 안, 횡단보도 앞, 심지어 집 앞 골목에서도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가 아파트에 도착하자 멀리서 낯선 검은 차량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차량 안에는 흐릿한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주머니 속 핸드폰을 꼭 쥐었다. 집에 들어가자 지혜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승우는 그 미소 속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웠지만 도저히 잠들 수 없었다. 핸드폰을 쥐고 새벽까지 생각을 정리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기억을 되찾아야 한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기억을 찾는 순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승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미래에 나가 보낸 메시지, 민호가 보여준 기록, 그리고 자신을 감시하는 누군가.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지 않는 퍼즐처럼 엉켜 있었다.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아래 검은 차량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서둘러 커튼을 닫고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인터넷에서 IP 추적 관련 정보를 검색하려 했지만 웹사이트 로딩이 느려졌다. 순간 화면이 깜빡이며 접속이 차단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떴다. 누군가 그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침착해야 했다. 그는 핸드폰을 끄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혹시라도 도청 장치 같은 것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옷장 안 서랍 및 책상 아래까지 살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기묘한 위화감은 계속됐다. 다음 날 승우는 자신의 출근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이름으로 남아있어야 할 데이터가 사라져 있었다. 카드 사용 기록은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남아있었고 은행 계좌에는 의문의 이체 내역이 존재했다. 그가 기억을 잃기 전 3년 동안 대체 무엇을 했던 걸까? 그는 다시 민호를 떠올렸다. 사고 전날 자신이 보낸 메시지. 엄청난 걸 알아버린 것 같다. 그 엄청난 것이 무엇이었을까? 핸드폰을 뒤적이던 중 오래된 외장 저장 장치를 하나를 발견했다. 그의 책상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지혜가 없는 틈을 타 노트북에 연결했다. 파일은 암호화되어 있었고 해독이 필요했다. 비밀번호 입력창 앞에서 그는 머리를 감쌌다.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비밀번호를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러나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의 기억 속 어딘가에 정답이 있었다. 몇 차례의 시도 끝에 비밀번호가 풀렸다. 폴더 안에는 몇 개의 동영상 파일과 문서가 저장되어 있었다. 첫 번째 동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는 승우가 있었다. 그는 어두운 방 안에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다급했다. 이걸 보는 내가 기억을 잃었다면 조심해야 해. 널 속이는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어. 승우는 숨을 삼켰다. 영상 속 자신이 말을 이었다. 나는 뭔가를 알게 됐고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 하지만 곧 누군가가 날 막으려 들 거야. 모든 걸 숨겨야 했어. 내가 살아남으려면 그녀를 믿지 마. 그녀. 지혜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 승우는 이어진 문서를 열었다. 그것은 한 회사의 내부 보고서였다. 연구개발 프로젝트, 기밀 유지 서약, 그리고 한 남자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윤상우. 익숙한 듯 낯선 이름이었다. 보고서에는 그가 기밀 프로젝트를 조사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단 한 줄의 메모가 남아 있었다. 이걸 아는 순간 넌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갑자기 방문이 열렸다. 승우는 USB를 뽑아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다. 지혜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지만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날카롭고 무언가를 탐색하는 듯 했다. 뭐 하고 있었어? 승우는 태연한 척하며 노트북 화면을 닫았다. 그냥 예전 파일 좀 보고 있었어. 지혜의 시선이 책상 위를 스쳤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기억이 돌아오려나 보네. 그날 밤 승우는 가방을 싸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는 답을 찾아야 했다. 자신이 무엇을 알았고 누가 그를 감시하고 있는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다. 지혜는 신뢰할 수 없는 존재였다. 새벽 3시. 조용한 어둠 속에서 그는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다.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현관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누군가가 서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차가운 시선.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승우는 숨을 삼켰다. 그가 누구인지 몰라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이제야 나오네. 남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혜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더 이상 감춰진 연민이 없었다. 이제 어쩌려고? 승우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들은 한 팀이었다. 현관을 뛰쳐나가려 했지만 검은 정장의 남자가 빠르게 움직였다. 몸이 뒤틀리며 벽에 부딪혔다. 시야가 흔들렸고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혜가 천천히 다가왔다. 기억을 되찾았어? 승우는 이를 악물었다. 기억이 돌아오기 전에 그들은 자신을 처리하려 하고 있었다. 승우는 벽에 등을 기댔다. 그의 앞에는 검은 정장의 남자, 뒤에는 지혜가 서 있었다. 빠져나갈 곳이 없었다.
지혜의 표정에는 더 이상 애정이나 연민이 없었다. 그녀는 오직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듯 했다. 남자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내가 움직이길 기다렸어. 승우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기억을 되찾기 전에 이들에게 제압당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확신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계획된 것이었다. 순간 승우는 몸을 날렸다. 그는 근처에 있던 스탠드를 움켜쥐고 남자를 가격했다. 남자가 균형을 잃는 순간 그는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복도를 가로질러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는 없었다. 그들이 예상할 것이 뻔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발소리가 뒤를 쫓아왔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엔진이 켜진 상태였다.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어두운 주차장을 가로질러 달렸다. 자동차 경보음이 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차 안에서 낯익은 얼굴이 그를 향해 손짓했다. 민호였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민호가 거칠게 말했다. 이제 기억이 돌아왔겠지? 승우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 전부는 아니야. 민호는 도로를 가로지르며 핸드폰을 던졌다. 이걸 봐. 화면에는 3년 전 승우가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영상 속의 승우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걸 남기는 이유는 하나야.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이 파일을 찾아. 그리고 모든 걸 되돌려야 해.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지혜는 내 아내가 아니야. 처음부터 그들은 나를 감시하고 있었어. 승우는 숨을 삼켰다. 지혜가 아내가 아니라고? 영상이 끝나자 승우의 머릿속이 급격하게 돌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조각나 있던 기억이 천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IT 기업의 보안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3년 전 그는 우연히 회사에서 진행하던 불법 연구 프로젝트를 발견했다. 그는 내부 데이터를 추출해 외부에 알리려 했고 바로 그 순간부터 감시당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를 없애는 대신 그의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심어주었다. 지혜는 그의 아내가 아니라 그를 감시하기 위해 배치된 인물이었다. 승우는 차가운 땀을 흘렸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됐다. 그가 사고를 당했던 이유, 그를 감시하는 자들의 목적. 그는 기억을 되찾았지만 이제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차가 멈췄다. 민호는 서둘러 USB를 건넸다. 이 파일을 언론에 넘겨. 내가 알린다면 그들은 더 이상 널 놔두지 않을 거야. 승우는 USB를 손에 쥐었다. 선택해야 했다. 이대로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폭로할 것인가. 그 순간 저 멀리 헤드라이트가 반짝였다. 검은 차량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승우는 핸드폰을 들어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그리고 USB를 인터넷으로 업로드하며 결심했다. 이제 끝내야 한다. 승우는 USB를 업로드한 후 민호와 함께 차량을 돌렸다. 하지만 검은 차량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손을 꽉 쥐었다. 시간이 얼마 없다. 민호는 고속도로로 차를 몰며 짧게 외쳤다. 이 파일 확실하게 배포된 거 맞지? 승우는 노트북을 확인했다. 파일은 암호화된 서버에 업로드되었고 주요 언론사와 몇몇 내부 고발 사이트로 전달된 상태였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그들이 파일을 차단하기 전에 이 진실이 세상에 퍼질 수 있을까? 뒤따라오던 차량 중 하나가 속력을 내며 바짝 따라붙었다. 민호가 핸들을 꺾어 방향을 틀었지만 도로에는 차들이 많았다. 우리는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다. 승우는 서둘러 휴대폰을 켜고 파일이 배포된 경로를 확인했다. 일부 링크가 이미 삭제되었지만 다행히도 한 곳에서 아직 살아있었다. 그 순간 뒤에서 총성이 울렸다. 차량이 휘청였고 민호가 욕설을 내뱉었다. 젠장 창문을 조심해. 승우는 몸을 숙이며 주위를 살폈다. 가까운 도로에 있는 터널 입구를 발견했다. 민호도 그것을 눈치채고 빠르게 방향을 틀었다. 터널 내부에서는 추적 차량들의 속도를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터널 안으로 들어서자 앞쪽에서도 검은 차량 한 대가 막아섰다.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승우와 민호는 차량을 멈췄다. 추적자들이 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다가왔다. 그들 중 한 명이 익숙한 얼굴이었다. 바로 지혜였다. 지혜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승우, 이건 너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야. 승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래서 내 기억을 지운 거야? 내가 뭘 알았는지 감추려고? 지혜는 한숨을 쉬었다. 너는 몰라도 되는 진실을 알아버렸어. 그리고 내가 이 파일을 유포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승우는 차갑게 웃었다. 이미 늦었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뉴스 속보가 떠 있었다. 국내 대기업 불법 생체 실험 의혹 내부 고발자의 충격적 증거 공개. 추적자들이 당황하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지혜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다. 그들의 비밀이 드러난 것이다. 순간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인 것이었다. 추적자들은 당황하며 주변을 살폈다. 지혜는 이를 악물었다. 넌 정말 끝까지 일을 망치는구나. 승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더니 그대로 차에 올라탔다. 다른 추적자들도 빠르게 사라졌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흔적을 감추고 있었다. 며칠 후 승우는 병실에서 눈을 떴다. 사고 이후 긴장이 풀린 탓인지 몸이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다. 민호가 곁에서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내 덕분에 세상의 진실이 알려졌어. 승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직 할 일이 많았다.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지는 않아도 되었다. 그는 핸드폰을 들어 뉴스 기사를 확인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그렇게 진실을 찾기 위한 긴 싸움은 끝이 났다. 그러나 이제야 비로소 그의 진짜 삶이 시작된 것이었다. 지금까지 마음다락에서 준비한 이야기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다락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